뉴스 정면 승부. 안녕하십니까. 뉴스 정면 승부의 김상호입니다. 2013년이 닷새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철도 파업, 노사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노사대화 어제 시작됐는데 중단됐습니다. 코레일 최은혜 사장은 노조에게 오늘 밤 12시까지 복귀하라고 최후 통첩을 발표했습니다. 김명환 노조위원장은 수서발 KTX 면허 발급을 중단하지 않으면 복귀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어서 맞받아쳤습니다. 잠시 후 철도 노조위원장과 정치권의 입장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뉴스 정면 승부 Yes or No로 여러분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철도 노조 복귀하는 것이 옳을까요? 입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Yes or No. 오늘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질문은 철도 노조 복귀하는 것이 옳을까요? 입니다. Yes 또는 No라고 여러분의 의견 답하시고 또 내용도 간단히 문자로 함께 보내주시면 방송이 끝날 무렵에 저희가 받은 문자 그 자체만 자체적으로 집계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유료 문자인데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거나 YTN 라디오 스마트폰 앱이죠.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은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의견 남겨주신 분들 가운데 한 분을 뽑아서 세계 지성인의 필독지 월간 누몽드 디플로마티크 6개월 구독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12월 27일 금요일 뉴스 정면 승부 문을 엽니다. 당신의 베이스 캠프는 어디입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면 방향이 될 것이고 계속 가야 할지 망설인다면 용기가 될 것입니다. 베이스 없는 정상은 없습니다.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친절한 수현 씨의 까칠한 뉴스. 네, 뉴스 정면 승부 1라운드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로 시작하겠습니다. 친절한 숙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연말 뭔가 좀 차분하게 새해를 맞이해야 될 텐데 이게 어수선해요. 심란하고. 예, 네. 뭐 하나 해결되는 일이 없어 보입니다. 네. 네. 수배 중인 철도 노조 지도부 조계사에 진입한 데 이어서 또 다른 간부가 오늘 민주당 당사에 진입했죠? 그렇습니다. 경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수배 중인 최은철 노조 사무처장이요. 오늘 오후 12시경에 서울 여의도에 있는 민주당 당사에 진입했습니다. 민주당은 최은철 처장이 피신을 요청해 왔고 현재 당사에서 보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고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은요. 지난 22일 민주노총 사무실에 대한 경찰의 강제 진입 이후에 모습을 보이지 않다가 어제 다시 민주노총 사무실에 복귀한 상태입니다. 또 박태만 수석 부위원장은 조계사에 머무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노사협의는 어떻게 됐습니까? 일단 노사정 중재는 실패로 돌아갔고요. 어제 코레일 노사가 노사 협의도 결렬됐습니다. 어제 코레일 노사가 협상 재개를 선언한 지 30분도 안 돼서 현호석 부총리가 철도 노조를 철밥통이다 이렇게 몰아세울 때부터 이미 예견된 일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김명환 위원장은 오늘 오전에 다시 한번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정부가 수서발 KTX 법인 면허 발급을 중단하고 철도 발전 방안에 대해서 사회적 논의에 나서겠다면 우리도 파업을 중단할 수 있다 이렇게 밝힌 상태입니다. 하지만 코레일 측은 오늘 자정까지 복귀하라는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지금 문제를 풀어야 될 정부나 여당은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요. 또 코레일도 사실상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를 수밖에 없어서 해답을 찾기가 참 어려워 보입니다. 네, 우리 이스경 칼럼니스트께서 해답 찾기 어렵다고 말하니까 더 심란하네요. 네. 그런가요? 예, 좋은 소식이 자꾸 좀 전해주셔야 되는데. 네. 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김명환 철도노조위원장을 직접 연결해서 이야기 더 들어보고요. 이번에는 국회로 가보죠. 이 철도 파업 문제도 국회가 해결해야 되는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국가정보원의 개혁 방안 문제. 여야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계속 만나곤 있는데요. 답은 또 안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국정원 개혁특위 여야 간사가 오늘 오전에 다시 만났습니다. 어제 대부분의 쟁점에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여전히 일부 문제에 대해서는 이견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회와 언론기관 그리고 정부기관을 상대로 한 국정원 정보 간의 정보 수집 활동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또 정치 관여 행위에 대해서 규제하는 문제도 지금 논란거리입니다. 민주당은 국정원법에 이미 정치 관여 금지를 규정하고 또 처벌 규정까지 뒀음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았다면서 아예 법으로 규정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새누리당은 여기에 굉장히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간사선 실무진 입장에서 이렇게 의견이 안 될 때 흔히 지도부가 또 만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여야 지도부가 해결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 다시 만난다고 했었죠.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 그리고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국회에서 만나서 주요 쟁점 법안 처리 문제를 협의키로 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국정원 개혁 관련 법안은 물론이고요. 지금 여야가 각각 중점을 두고 있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 보시면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요. 외국인 투자 촉진법 개정안 그리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법안 이런 것들에 우선 처리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남양 유업 방지법 그리고 학교 비정규직 보호법 처리에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개혁 문제는 정권 출범부터 화두였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네, 지난 대선 때 상기에 보시면요, 여야 할 거 없이 검찰 개혁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었죠. 당시 핵심 공약 중 하나가 바로 검찰 개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상설 특검제 그리고 특별 감찰관 제도였습니다. 민주당은 특검 실시를 위한 본회의 의결 요건과 관련해서 제적 3분의 1이라는 기존 입장에서 후퇴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2분의 1로 수정 제한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국회 의결뿐만 아니라 법무장관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특별 감찰관의 감찰 대상과 관련해서도요. 국회의원을 포함할 것인지 여부를 놓고도 여야 간의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설 특검제의 형태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예, 대략적으로 의견 일치를 봤습니다. 일단 새누리당과 민주당 간에요. 이 양당은 별도의 조직이나 인력을 갖춘 기구 특검보다는 그보다 한 단계 수위가 낮은 이른바 제도 특검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합니다. 이거는 상설 기구를 설치하지 않고 정치적인 의혹이 있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에 특검을 임명해서 수사하도록 한다는 건데요. 문제는 현재 특검법과 거의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관련해서 판사 출신이죠.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성명까지 냈습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기존의 사안별 특검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이른바 무늬만 상설 특검인 제도 특검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면서 차라리 대통령 공약 파기를 선언하라고 비판했습니다. 민변도 기자회견을 오늘 가졌습니다. 양당이 합의한 제도 특검안은 종전 특검 제도의 문제를 전혀 극복하지 못한 졸속 합의라고 비판하면서 독립성 보장을 위해서 기구 특검을 도입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회가 철도 파업 문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고 말씀해 주신 특검 문제도 그렇고 국정원 개혁 문제도 그렇고 그러면 정작 자신들의 문제인 정치개혁 문제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네, 오늘 일단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요. 정당 공천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오늘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가 외부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당 공천을 없애기보다는 문제점을 보완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줄을 이뤘다고 합니다. 패널로 참석한 인하대 김용호 교수는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초단체장 정당 공천을 폐지하게 되면 여성 할당자가 없어지고 또 당비 납비가 줄어서 풀뿌리 조직이 약화된다면서 폐지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일부 패널들은 상향식 공천제 등으로 현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해야 된다 이렇게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대선에 여야 할 거 없이 모두 정당 공천 폐지를 외쳤었는데 올해 들어서 어쨌든 민주당은 당론으로 정당 공천 폐지를 결정한 상태고요. 반면에 새누리당은 사실상 폐지 반대 기류가 높다고 합니다. 네, 정당 공천 폐지. 지금 이숙현 칼럼니스트 이야기 들어보니까 사실상 힘들어 보이네요. 네, 그렇죠. 네. 오늘 까칠한 뉴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숙현 시사 칼럼니스트였습니다. 지금 시각 6시 16분 18초 막 지나고 있는데요. 금요일 저녁 교통 상황 어떤지 알아보죠. 김정은 캐스터.
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시내 자동차 전용 도로와 함께 고속도로 정체도 계속 늘어납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오산에서 수원, 달래내부터 한남까지 모두 25km 구간 쭉 밀리고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도 모두 27km 구간 정체를 보이는데 특히 서해대교부터 비봉까지 21km 구간 가장 길게 정체입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는 호법 부근 또 신갈에서 광교터널, 부곡에서 동군포, 다시 서안산부터 영동선 시점까지 차간거리 좁히고요. 수도권을 둘러싸는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도 일산에서 판교 가는데 자유로부터 송내, 도리에서 수암터널까지 총 21km 구간 제속도 내지 못합니다. 이 밖에 분당 수서로 도심 쪽으로는 전 구간 정체 감안하셔야겠고요. 이어지는 청담대교가 양방면, 영동대교도 양방면에서 밀리고 성수대교는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차간거리 좁힙니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루, 여러분의 하루를 정리해드립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뉴스 정면 승부 1라운드 첫 번째 정면 인터뷰 철도 파업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노사정 3자를 불러서 중재를 시도하고 있지만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철도 노조 입장 그리고 정치권 입장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김명환 철도 노조 위원장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뉴스 정면 승부에서 저희가 불교 시민사회 네트워크 측을 인터뷰했었는데 철도 노조 지도분들이 조계사에 피시나 있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위원장님은 현재 민주노총 사무실에 계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다른 노조 지도부는 조계사에 계시고요. 아니, 그렇진 않고요. 네. 오늘 한시경 저희 노동조합의 대변인이자 사무처장님께서 네. 민주당 당사에 들어가셨고요. 예. 정치권이 좀 힘을 모아서 예. 이 철도 파업 사태 해결을 좀 그 요청기일로 현재 좀 들어가 있고 예. 나머지 투배 중인 철도노조 간부들은 전국에 흩어져서 네. 조합원들과 함께 연락을 하고 파업에 참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수배 중인데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아직 다른 조합원들은 함께 계신가 보죠? 조합원들하고 함께 있지는 않고요. 네. 그 파업에 대한 상황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받고 안전한 곳에서 피신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주노총 사무실 앞 경찰이 에워싸고 있다고 들었는데 경찰이 진입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저희는 그럴 가능성 없다고 보지 않습니다. 네. 오늘 기자회견 하셨는데 공개적인 행보 일부에서는 참 의외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번 파업투쟁을 진행을 하면서 조합원들에게 또 책임 있는 지도부의 모습을 계속 의심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이 하나 있었고요. 네. 두 번째로서는 공개적으로 어쨌든 지금 국민들의 지지와 성원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파업이기 때문에 철도 민영화에 반대하고 막아내자라고 하는 우리 조합원들과 국민들의 그 지지를 모아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 파업투쟁을 지휘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판단 속에서 다시 민주노총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네. 앞으로도 기자회견 계속해서 하실 계획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최연의 코레일 사장이 조계사를 찾았고 그 이후에 노사 간 대화가 이어지는 듯 했는데 또 이어지지 않고 있어요. 네. 네. 앞으로 어떨까요? 노사 간 실무교섭에서 교섭을 좀 진행을 했던 거고요. 입장차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국토교통부의 수소 KTX 주식회사에 대한 면허 발급을 저희들이 중단을 요구하는 것이고, 공사 측이나 국토교통부가 이를 거부하고 있고, 공사 측도 국토부 입장을 계속 따르고 있어서요. 저희들은 수소 KTX 주식회사에 대한 면허 발급을 중단하고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자라고 하는 부분들의 의견 접근이 없어서 오늘 교섭이 중단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국회 환노에서도 그렇고 또 최은혜 사장이 노조원에게 오늘 밤 12시까지 복귀하는 최후 통첩을 내놓으면서 수서발 KTX 운영회사에 대한 면허 발급, 지금 위원장님께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 철도 코레일 측에서는 선 면허 발급의 문제가 아니라 파업을 먼저 풀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저희들이 판단컨대는 사실 지금 뭔가 이제 문제를 풀어가려는 노력보다는 교섭을
뭐 결렬됐다 이렇게 하면서 조합원들에게 복귀만 우선해서 계속 계속 얘기를 하고 계셔서 네. 사측의 입장만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이제 안타깝고요. 네. 그러한 어쨌든 조치로서는 현재의 저희들의 파업의 대우를 복귀시킬 수 있다거나 이렇지는 못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뉴스 정면 승부에서의 이제 국토위 여야 간사업 위원장을 인터뷰했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민영화 금지법을 만들고 철도 소위를 구성하자 이런 입장을 이제 밝히셨고, 여당에서는 여야 공동 결의안이면은 됐다 이런 입장에 이제 인터뷰를 해주셨는데, 이 같은 조정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정부 지금까지 민영화 아니다라는 말만 계속 노은기처럼 반복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말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또는 논의기구 구성으로 담보해야 한다는 게 저희들 입장이었고요. 여당이 추진하는 여야 공동 결의안은 사실 말을 믿어달라는 것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하지만 민영화 금지법은 제도적인 방안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에 따르는 과제들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민영화하고 연관되는 단어 하나가 경쟁인데, 위원장님 또는 그 철도 노조 중에서 경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누차 말씀드렸듯이 경쟁이 곧 경쟁력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또한 같은 동일한 노선에서의 고속철도를 경쟁시키는 것은 경쟁의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철도 산업의 특성상 지역 독점이라고 하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경쟁 체제를 무리하게 같은 노선에서 이렇게 도입하는 것은 실제로 경쟁력을 담보할 수 없다, 이런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흔히 독점은 경쟁력을 약화시킨다 이런 지적이 많지 않습니까? 지하철 1호선, 4호선, 그다음에 5호선, 7호선, 지하철 9호선이 모두가 다 경쟁을 하고 있지만 모두가 지역 독점입니다. 즉 승객을 상대로 해서 뭔가 경쟁을 벌이는 것이 아니고요. 그 지역에 있는 교통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즉 철도 산업의 특성상 지역 독점이라고 하는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철도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그러한 모습이라고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철도의 방만 경영, 이런 부분이 적지 않은 국민 부담으로 귀착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 가장 대표적인 것이 부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희들은 정부의 정책으로 인한 부채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미 그것은 저희 17조 중에서 약 10조 원이 넘는 돈이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떠안게 된 부채라고 하는 부분이 이미 학계의 정설로 나와 있고요. 나머지는 정부의 보상, 미보상 부분들이 있고 눈덩이처럼 이자를 부르는 그러한 현재의 재정구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따라서 저희들이 누차 주장했듯이 네. 수석 KTX를 직접 운영하고, 그리고 정부의 교차보조 정책이 유지되는 상황 속에서 영업 적자를 최소화하는 노력들을 해나가면 머지않은 시간 내에 정말 정부 산하에 있는 우량 공기업이 될 수 있다고 누차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혹시요, 철도 문제를 푸는 국회 내에서의 소위라도 구성되면은 파업을 풀고 복귀하실 수 있다는 그런 입장이신가요? 국토교통위 내에서 소위를 구성하거나 국토교통부가 면허 발급을 중단하고 사회적 대화기구를 노동조합과 함께 만들려고 한 노력이 있다라면 저희는 파업을 풀고 복귀할 의사가 분명히 있다라고 오늘도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인 새누리당의 박상은 의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앞서 철도노조 위원장의 입장 인터뷰를 통해서 들어봤는데요. 의원님도 들으셨죠? 네, 지금 다 들었습니다. 네, 수서발 KTX 면허 발급을 먼저 취소해야 파업을 풀고 복귀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지금 우리 김명환 노조위원장님, 또 지금 파업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철도 가족 여러분들, 참 정말 금년 중에 가장 추운 날인데 고생들 많습니다.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그런 그 의견이 있으시겠지만은, 그러나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께서 많은 국민들의 지지와 성원을 받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지금 여론조사라든가 모든 제주에서 보면은 그렇게 많은 지지와 성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왜 그러냐면, 노조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국가 이 경영에 참여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지금 우리가 9월, 10월, 11월 동안 금년 가을에 국정감사하면서 대정부 지내면서 여야 의원들이 모두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지금 공기업의 이 부채, 국가 부채, 이거를 줄이지 않고는 나라 망한다. 이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강경하게 하라. 그래갖고 지금 우리 시원 부총리가 지금 공기업 구조조정 개혁 문제에 대해서 좀 엄청나게 좀 싸우고 있는데, 거기에 첫 시작이 바로 지금 우리 코레일입니다. 코레일은 지금 노조에서 하고 있는 거는 국가 정책과 회사 경영 정책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 좀 참여하고 있는 것이지, 네. 조합원들의 어떤 이익이라든가 복리 증진의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제가 볼 때 타협의 여지가 없어요. 무슨 아니, 저도 좀 기업에 사장한 사람인데, 저도 노사, 매년 노사하고 임금협상하고 많이 했죠. 그런데 회사의 우리 가족들의 복리 증진을 위한 문제라면 얼마든지 사장이 룸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철도 코레일을 어떻게 살리고, 어떻게 국민들의 부담을 줄일 것이냐, 또 어떻게 하면은 국가의 이 물류 시스템을 갖다가 더 좋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을 만드는 이런 국가의 고도의 정책적인 문제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노조가 가입해갖고 감나라 대천을 하는 건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코레일 사장으로서는 여기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겁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제 민영화, 노조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이제 민영화에 대한 우려, 이런 입장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좀, 민영화를요. 아니,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제가 또 민영화 얘기를 하면 또 괜히 잘못하면 민영화 의도가 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게 안 하는 건데요. 네. 아니, 민영화가 뭐가 나쁜 겁니까? 민영화가 왜 나쁩니까? 저는요, 근데 사실 저는 솔직한 개인적으로는 국가가 민영화 정책을 갖다가 이걸 번복하고 공기업 상태로 해서 자회사를 가는 것에 대해서 다행이지만, 그러나 저는 사실 불만이 많습니다. 사실 코레일이요, 이거 민영화 오면 갈 수 있는 겁니다. 민영화가 왜 나쁩니까? 그러나 어쨌든 여러 가지 국민들의 우려도 있고, 또 우리 철도 가족들의 이제 우려도 있고, 그래서 이 문제를 갖다가 지금 민영화가 아니고 대통령이 공약으로 해서 또 총리 훈령으로 해서 또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 분명히 이것은 민영화가 아니고 공기업으로 해서 우리 자회사를 가겠다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대통령이 얘기하고 총리가 얘기한 것 갖다가 못 믿고 자꾸 무슨 국회에 와서 또 종교단체에 가서 중간에서 영향을 행사해달라, 중계를 해달라 그러는데, 이거는 그런 정치권이 개입할 성격이 아닙니다. 아, 그래요? 특별히 네. 개입하면은, 안 되지. 왜 그러냐면요. 네. 왜 노사 간에 협상하는 문제를 갖다가 왜 제3자가 개입을 합니까? 이건 정치권이 개입한 문제. 그리고 오히려 말이에요. 사실 이게 정치권이 개입한 게 아니라 민주당에서 노조에 갔어요. 가갖고 합의를 했습니다. 무슨 합의를 했느냐? 네. 국회 내에다가 소위를 구성하겠다. 예. 그 소위로 하여금 민영화를 금지하는 법을 만들겠다. 그리고 나중에 징계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원만하게 해주겠다. 이런 세 가지를 합의를 한 겁니다. 그래갖고 국회 갖고 와서 국회 보고 우리가 합의했으니까 여당들이 설거지하라는 얘기가 어떻게 됩니까? 아니, 국회가 무슨 야당 설거지하는 기구입니까? 그리고 왜 국가가 지금 법을 만들어갖고 철도에 대한 경영을 정상화시키고, 결국은 국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건데, 왜 야당이 거기 개입을 해갖고, 이거 갖다가 철도 노조를 갖다가 자꾸 분위기 갖다 이상하게 끌어갖고, 그 사람들하고 자꾸 정치적인 이런 행위를 하게 만드는 얘기죠. 네. 그래서 지금 정치인들은 여기에 대해서 국가가 법과 원칙에 의해서 하는데, 네. 왜 정치권이 거기서 개입을 합니까? 국가가 법과 네. 원칙에 의하지 않을 때는 국가가 우리 정치권 개입하고도 좋습니다. 네. 그래서 법과 원칙에서 하는 겁니다. 네.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국회 환경노동위에서 노사정 3자를 불러서 대면시켜서 의견을 듣고 뭔가 좀 접점을 찾으려고 하는 듯 했는데, 의원님 말씀 드리니까 애당초 이게 잘 안 되는 거였네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국가 환노위는요. 네. 환노위는 이제 아시다시피 노동부가 있습니다. 네. 그 노동부는 우리 노동자들에 대한 이런 그 여러 가지 보호를 해줘야 되는 그런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노동부에서의 관점하고 저는 국토교통부입니다. 그렇죠. 우리 국토교통부는 뭐냐면은 철도가 정상화되고 철도가 더 국민들을 위해서 값을 낮춰줘야 되고 물류 기능이 더 강화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네. 그 저희들 입장에서는 집행부가 그런 것을 위해서 코레일이 개혁을 한다. 구조조정한다. 저희들 그것을 쌍수를 들고 환영해야 되는 일입니다. 네. 저희들 입장. 이거 왜 국민들도 다 원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뭐 이런 얘기 제가 하면은 또 잘못하면 오해를 받지만 지금 우리 코레일의 가족들 27,000명이 지금 얼마입니까? 연봉이 지금 6,700만 원입니다. 거기다가 이것저것 복리까지 계산하면 7,600만 원입니다. 코레일의 사장보다도 월급을 많이 받는 사람이 400명이 넘습니다. 좀 그렇게 좋은 직장을 갖다가 계속 지켜야겠다고 하고, 그리고 좀 국가는 1년에 1조 3천억씩 적자라는 것 갖다 국가 보고 책임지고 하는 그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자, 철도 파업 장기화되고 19일째인데 연말입니다. 또 새해를 맞이해야 되는데 해법 없습니까? 네, 참 안타깝고요.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어떠든 이 문제는 우리 철도 가족들이 정말 국가 경제를 생각하고 국가의 백년 대계를 보고서 이번에 노조의 지금 이번에 파업은 이거 불법 파업입니다. 이것을 푸시고 그리고 돌아와서 정말 철도가 잘 되길 원하고 그래서 제2수소가 되고 거기서 잘 되면 또 그쪽에서 또 여러 가지 순기능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조금 아까 우리 김명하 위원장께서 뭐라 그러냐면 서울 메트로 지하철 얘기하시는데 좀 서울 메트로하고 지하철하고 지금 경영평가가 한 25%가 된 경영 더 좋습니다. 지하철 노조가. 또 우리 국교 코레일도 인천공항 철도가 있습니다. 네. 인천공항 철도는 지금 우리 전체 코레일보다 경영 운영비가 쌉니다. 그렇게 좋은 방법으로 해서 우리 철도도 살고 철도 가족도 살고 국가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예. 왜 자꾸 그렇게 개혁을 갖다 겁을 내고 자꾸 차바텀을 지켜나가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수고하세요. 지금까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인 새누리당의 박상은 의원이었습니다. 보카골드. 준기야, 다른 건 왜 이 맛이 안 날까? 상현 선배, 손 좀 줘봐요. 원두? 원두 좋아진 거 느껴져요? 더 좋은 원두로 더 맛있어진 모카골드가 시작됩니다. 맛있다. 맛있는 커피의 황금 비율, 맥심 모카골드. 주문하시겠습니까? 피자요, 피자. 치킨이요, 치킨. 떡볶이요. 포테이토도 주세요. 네, 와우박스 주문되셨습니다. 좋아하는 메뉴를 와우박스로 다 함께 27,900원. 1588-5588 피자헛.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yes or no 정말 뜨거운 질문인데요. 철도 노조 복귀하는 것이 옳을까요?인데요. 7499님은 yes. 노조 너무 불통이네요. 국민으로서 절대 용인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주셨고요. 2764님은 no. 민영화에도 국민 세금은 똑같이 들어가요. 하면서 이렇게 느낌표까지 붙여주셨습니다.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여러분의 의견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면승 1라운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뒤 2라운드에서 뵙겠습니다. 2013 YTN 연중기획 화합과 소통 함께 가는 대한민국 시인 민용태 고려대 명예교수입니다. 전부 아침마다 7시가 되면 어김없이 산에 오릅니다. 거기 많은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산에 가게 되면 우리가 잃어버린 인간성을 배웁니다. 서로 화합하고 소통하는 재미. 그런 맛으로 이 자연들이 살아가고 있구나. 이 산에 가면 혼자 핀 꽃은 없어요. 전부 어울려도 피어 있어요. 나무 혼자 있는 나무 없어요. 꽃 혼자 피지 않아요. 너무 재미없잖아요. 혼자 핀 꽃은 얼마나 쓸쓸해봐요. 그죠? 그런 것 속에서 이 우주 속에 혹은 이 자연 속에 아니면 이런 아름다운 나라에 사는 그런 즐거움을 맛보시면 2013 YTN 연중기획 화합과 소통 함께 가는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가난한 나라 대한민국이 셀 수 없이 많은 그 어려움들을 넘어
오늘의 경제 강국으로 우뚝 서기까지 평생 희생할 줄만 알았지 자기를 위해 모을 줄은 몰랐던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 여전히 고단하고 지친 그 삶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리고 싶어 이제 기초연금이 한 발 더 다가섭니다. 기초연금법이 만들어지면 내년 여름부터는 매달 최대 20만 원까지 부담은 덜어내고 혜택은 더해 대한민국이 함께 드립니다. 세대를 잇는 마음 기초연금.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네, 뉴스 정면 승부 2라운드 문을 열겠습니다. 2라운드에서는요, 사운드 오브 뮤직 티켓이 걸려있는 금요 시사 퀴즈가 또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자영업자의 슬픈 몰락과 관련한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의료기관 평가인증원 원장 석승환입니다. 의료기관 인증제 알고 계신가요? 의료기관의 환자 안전 수준과 의료 서비스의 질을 정부에서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안심하고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병원을 찾을 때는 의료기관 인증 마크를 꼭 확인하세요. 보건복지부와 의료기관 평가인증원이 함께합니다. 주문하시겠습니까? 피자요 피자. 치킨이요, 치킨. 떡볶이요. 포테이토도 주세요. 네, 와우 박스 주문되셨습니다. 좋아하는 메뉴를 와우박스로 다 함께 27,900원. 1588-5588 피자헛. 한화생명은 알아요. 따뜻한 잔소리에 놀라운 효과를. 남편 뱃살 빼고 아내 지름신 막고 애들 게임 시간 줄이고. 어때요? 내일에 도움이 되는 따뜻한 잔소리. 당신도 함께 해보세요. 당신밖에 모르는 한화생명. 스마트폰 대리점에서 G2 주세요. 라고 말하는 건 동영상을 아주 많이 본다는 것. 놀랄 만큼 선명하고 오래 봐도 편안한 FHD IPS니까. 화질을 사자. LG G2. 공부하고 공연 가는 금요시사 퀴즈. 최근 이 나라에 파병된 한빛 부대가 일본 자위대로부터 실탄 10,000발을 빌린 일이 외교적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무려 1,500여 명의 사상자를 내고 내전의 상처가 커지고 있는 곳인데요. 2011년 7월 9일 수단으로부터 분리 독립한 아프리카 동북부에 있는 이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1번 시리아, 2번 팔레스타인, 3번 남수단, 4번 여수단. 정답을 아시면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또는 YTN 라디오 앱 예스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저희가 5상을 선정해서 세상에서 가장 널리 사랑받는 뮤지컬, 시대를 뛰어넘는 감동, 양희경, 이필모, 소양, 박기영 등이 출연하는 뮤지컬 사운드 오브 뮤직 티켓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1월 22일 수요일 오후 4시 공연입니다. 도는 하얀 도라지, 레는 둥근 레코드, 미는 파란 미나리. 아름다운 알프스 언덕을 배경으로 울려 퍼지는 도레미송. 모르는 분들 없으시겠죠? 7명의 아이들의 맑은 노래와 쉽고도 중독성 강한 멜로디는 단박에 전 세계를 사로잡았는데요. 사운드 오브 뮤직은 책 폰트랩 가족 중창단 이야기를 뮤지컬화한 작품으로 뮤지컬은 동명의 영화로 제작되며 큰 인기를 누렸었지요. 국내에서 2006년 공연 후 8년 만에 열리는 뮤지컬 사운드 오브 뮤직. 캐스팅이 아주 화려합니다. 그동안 CCM 가수로 이름을 알렸던 노래 정말 잘하는 소양과 수많은 히트곡을 냈던 가수 박기영, 그리고 뮤지컬 배우 최윤정이 마리아 역으로 나섰고요. 폰대령 역에는 배우 이필모가, 원장 수녀 역에는 배우 양희경이 합류했습니다. 뮤지컬 사운드 오브 뮤직은 2014년 2월 2일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퀴즈와 함께 공연 선물 주시는 분 산타클로스라고 저는 부르죠. 가수 최욱 씨 모셨습니다. 최욱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최욱입니다. 네, 앞서 노래 정말 잘 부르네요. 도레미송. 네, 한번 다시 들어볼까요? 약간 좀 놀리는 듯한 느낌인데요. 예. 돈은 하얀 도라지 레! 레 받아주셔야죠. 예. 레는? 저도 음칠해서. 예. 요즘 뮤직비디오 나왔다고 하던데. 네, 뮤직비디오가 나왔는데요. 네. 굉장히 그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는데 틀 데가 없습니다. 저는 그 라디오만 출연해서 라디오에 틀 수는 없잖아요, 뮤비를.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저희 YTN 텔레비전도 있으니까 한번 기회를 만들어 보시죠. 또 없는 얘기 하신다. 예. 퀴즈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오늘의 정답인 이 나라에 파병된 한빛 부대가 일본 자위대로부터 실탄 10,000발을 빌린 일이 외교적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무려 1,500여 명의 사상자를 내며 내전의 상처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2011년 7월 9일 수단으로부터 분리 독립한 아프리카 동북부에 있는 이 나라가 어디냐? 이것을 맞히시는 겁니다. 보기가 있지요? 1번 시리아, 2번 팔레스타인, 3번 남수단, 4번 여수단. 정답을 아시면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문자 참여,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셔도 되고요. 그리고 스마트폰 이용하시는 분들은 YTN 라디오 앱 예스 게시판에다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정답자 중에 5쌍을 선정해서 세상에서 가장 널리 사랑받는 뮤지컬 시대를 뛰어넘는 감동 양희경, 이필모, 소양, 박기영이 출연하는 뮤지컬 사운드 오브 뮤직 티켓을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2014년 1월 22일 수요일 오후 4시 공연입니다. 네, 오늘 문제는 어제 세계를 보는 창 이 시간에 자세히 다루기도 했었는데요. 한국의 한빛부대가 일본의 자위대의 실탄을 빌리게 된 것 때문에 이곳의 상황이 더 알려지게 됐었는데 네, 문제가 오늘 좀 어려워요. 조금 어렵네요, 오늘 사실. 이 국제 문제에 큰 관심을 갖지 않으신 분들은 맞히기 굉장히 어려운데. 그렇죠. 일단 한빛 부대원들 안전도 걱정인데 여기에 가 있는 거죠? 파병된 거죠? 네. 설명하기도 어려워요. 답을 알려드릴까 봐. 예. 그렇죠. 그리고 전 내용도 잘 몰라요, 제가. 네. 자, 그러면은 네. 선물이 뭐죠? 오늘 선물은 진짜 저는 보고 싶어요. 영화로는 봤는데 이게 뮤지컬로 됐다. 어떤 느낌일지 정말 궁금한데요. 뮤지컬 사운드 오브 뮤직 티켓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근데 이곳에 나오는 그 출연진이 아주 대단하네요. 양희경, 이필모, 소양, 박기영이 출연합니다. 다들 노래 잘하는 분들로 명성을 떨치고 있죠. 엄청난 공연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 참여해서 이 기회를 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한국의 한빛 부대원들 오늘의 문제 바로 이곳에 가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올리버톤즈라는 영화도 있었죠. 고 이태석 신부가 봉사 활동을 했던 곳 바로 이 오늘의 문제인데 이것도 어려운 것 같아요. 네. 힌트 한번 해볼까요? 힌트요? 아주 유치하고 굉장히 저급하고 직선적인 힌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주세요. 이게 정말 제 친구 박남수가 있는데 얘가 여기 한번 여행 갔다 왔어요. 제 친구 박남수. 어디요? 여기 갔다 왔어요. 남수가. 네. 자, 보기 한번 들어볼까요? 1번 시리아, 2번 팔레스타인, 3번 남수단, 4번 여수단. 네. 보기 한 번 다시 할까요? 1번 시리아, 2번 팔레스타인, 3번 남수단, 4번 여수단 되겠습니다. 네. 한국의 한빛 부대원들이 간 곳이 어디냐가 오늘의 문제인데요. 군인들은 대개 남자들이 많죠, 여성보다는. 남자 많죠. 요 힌트가 바로 여기에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정답을 아신 분들은 어떡하죠? 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945번 또는 YTN 라디오 앱 예스 게시판에다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퀴즈 풀고 공연 보는 금요 시사 퀴즈 뉴스 정면 승부 마치는 시간에 정답자 공개하겠습니다. 프로그램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문자로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최욱 씨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퇴근길을 함께하는 냉철하고 따뜻한 뉴스 정면 승부.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와 YTN 라디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세요.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의견에 항상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정면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은퇴 후에 빵집이나 친키집을 열어보겠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 주변에 많죠. 그러나 사정이 넉넉지 않습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올해 3분기 들어서 가계소득 가운데 사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바닥권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자영업자가 줄줄이 도산한 영향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화여대 경제학과의 차은영 교수 연결해서 관련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앞서 은퇴 후에 빵집, 치킨집 이렇게 자영업을 생각하시는 분이 많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이제 올해 3분기 들어서 보니까 가계소득 가운데 상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바닥으로 떨어졌다고 하는데 작년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줄어들었습니까? 네, 그 기재부하고 통계청에 따르면 이제 올해 3분기 전국 가구죠, 2인 이상 월 평균 소득이 한 426만 원 정도, 이 중에서 사업 소득이 한 85만 원 정도 돼서 한 20%에 이제 불과했습니다. 이거는 1분기에 19.9%에 이어서 가장 낮은 비중이라고 보고요. 네. 작년에 비하면 작년에 이제 21% 정도였는데요. 그때보다 네. 1%포인트 이제 떨어졌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20%라는 것도 굉장히 낮은 거지만 실제로 이 추세가 사실은 더 문제거든요. 그래서 2003년에 보면 한 26%까지 저희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부터 지금 2013년 3분기까지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는 게 사실은 더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죠. 네. 자, 이런 하향세, 사업소득 비중이 축소되는 거, 이것이 빵집이나 치킨집 이런 자영업자의 몰락이라고 할까요? 좀 장사가 잘 안 되는 것과 상당한 관련이 있습니까? 예, 뭐 아무래도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저희가 이제 그 사업 소득이 이렇게 비중이 축소되는 거는 이제 사실은 뭐 베이비 부머들 700만에 해당하는 베이비 부머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2011년부터 은퇴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대체로 특별한 준비 없이 은퇴가 이렇게 자의반 타의반 진행이 됐기 때문에 뭐 도소매업이라든가 숙박업이라든가 요식업이라든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저부가가치 이제 영세 자영업에 사실은 무분별하게 뛰어든 감이 없지 않아 있죠. 특별히 네, 이미 또 여기는 과잉 공급 상태고요. 그런 점에서 이분들이 이제 이렇게 본격적으로 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이자면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자영업 비중이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높은 편인데 이제 이 자영업이 이렇게 수익을 못 내게 되면 사업소득 비중은 확실히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네. 자영업 비중이 한국이 좀 높은 편이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네. 이게 외국과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까? 네, 제가 지금 2010년도 제 기억하기로 저희가 한 9%에 가까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미국은 7%고 일본은 한 12% 정도 됩니다. 그리고 OECD 평균을 보더라도 한 16%가 안 돼요. 제가 기억하기로. 그래서 거의 우리는 2배 가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1인당 소득, 1인당 GDP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2만 불이 훨씬 넘어가게 되면 대체로 경제 구조가 프랜차이즈 형태로 많이 갑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이렇게 영세 자영업을 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경제 구조가. 네네. 그런 점에서 저희는 아직도 그런 구조 조정이 제대로 뭐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자영업들의 성공률이 낮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 소득이 이제 이렇게 급격하게 축소되는 것이죠. 네. 개인의 이름을 걸고 빵집이나 치킨집, 기타 다른 것을 했을 경우에 성공할 확률이 좀 적다라고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죠. 네. 자, 이렇게 자영업자가 증가하는 데는 한편으로 보면요. 정부가 창업을 유도하는 이런 것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창업 유도는 이제 비단 우리 베이비 부머나 이제 이렇게
은퇴하신 분만이 아니고 청년들에게도 사실 정부가 각 부처에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 고용률이라든가 이런 지표상으로 볼 때 또 일자리 창출이라는 중요한 과제 때문에 이렇게 많이 하고 계신데 이게 그 각 부처에서 어떻게 보면은 컨트롤 타워 없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지원이 되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과잉 공급의 문제를 또 갖고 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사실 장사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전문성이 없고 또 경쟁력 없이 그런 어떤 조율이 없이 그냥 무조건 창업하는 거 이제 이런 거에 그러니까 정부 지원이 한 몫을 했다는 거죠. 사실은 그런 점에서 이 좀 이런 건 자제돼야 되고 컨트롤 타워에서 조금 적재적소에 이렇게 매칭을 시켜주는 이런 작업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간단히 언급은 해주셨는데 자영업자 이런 몰락 막을 수 있는 대책 좀 더 덧붙이면 어떤 것이 더 있을까요? 네, 일단은 제 생각에는 그 너무 창업을 무조건적으로 지원하는 거는 사실 그렇게 옳은 방향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보다는 오히려 이제 재취업이라든가 또는 새로운 어떤 그 제2의 어떤 그 직업을 갖기 위해서 교육을 할 필요가 상당히 있다고 봐요. 재원을. 그런데 그게 그냥 정년 퇴임하고 나서 바로 교육을 하기보다는 그 전부터 본인이 미리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고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고 그래서 그게 맞게 교육이 좀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미스매치를 좀 해결해 줘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뭐 지방에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사실은 인력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한쪽에서는 구직난이고 한쪽에서는 인력난인 이런 미스매치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지방으로는 사실은 젊은이들이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요즘 학생들 또 요즘 젊은이들이 사실 뭐 가면 결혼도 못한다 그러고 또 전부 이 활동권이 수도권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 이렇게 퇴임하시거나 명예퇴직하시거나 이렇게 또 은퇴하신 그러나 아직은 굉장히 일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내려가서 그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보람도 얻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 어떤 기술적인 면이나 행정적인 면이나 이런 것을 좀 재교육해주는 이렇게 좀 구체적인 어떤 그 미스매치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좀 조율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부 당국자가 교수님 말씀 잘 귀담아 들어서 미스매치가 좀 해결됐으면 좋겠네요. 네. 교수님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화여대 경제학과의 차은영 교수였습니다. 내리 쉐비 크리스마스 페스티벌 12월에 쉐보레 구입 시 최대 120만원 할인 추첨 후 1등에겐 500만원 여행 상품권 증정 스파크 크루즈 디젤 구입 시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크리스마스처럼 풍성한 12월 혜택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2월 31일까지 홈페이지 참조 일부 차종 제외 Chevrolet Find New Roads. 꽉 눌러 넣어라. 기사님 뭐 좋은 일 있으세요? 우리야 기름값 내리는 게 제일이지. 안 내렸는데요? 화물 유가 보조금에 SK 네트워크 주유소에서 리터당 최대 70원 추가 할인 받으니까 내린 거지. 신한 오일 플러스 화물 복지 카드 Big to Great 신한 카드. 신용카드 남용은 가계경제에 위협이 됩니다. 혜택 조건 등 자세한 내용은 1544-7000번. 가스비가 많이 나오면 큰일 전기세까지 많이 나오면 더 큰일. 그래서 경동나비엔이 개발했다. 스스로 전기까지 생산하는 가정용 전기발전 보일러. 보일러 여기까지 왔다. 국가대표 보일러. 경동나비엔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별, 지구. 하지만 누군가에겐 목마름의 별이며 어둠의 별이기에 우리는 지구의 바다를 인류의 마실물로 바꾸고 지구의 자원을 인류의 빛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지구의 가치를 높이는 기술 두산중공업. 당신의 베이스 캠프는 어디입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면 방향이 될 것이고 계속 가야 할지 망설인다면 용기가 될 것입니다. 베이스 없는 정상은 없습니다.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네, 뮤지컬 사운드 오브 뮤직 티켓이 걸려있는 오늘 금요시사 퀴즈죠. 한빛부대가 있는 곳은 어딥니까? 인데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시리아, 2번 팔레스타인, 3번 남수단, 4번 여수단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뉴스 들으시고 저는 3라운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